네. 오늘은 성산효대학원의 박희원 교수님과 함께 효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함께 만났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은 눌러주실 거죠? 네, 얘기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네, 은혜의 하루가 흐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산에 오랜만에 왔는데요. 네, 네. 부슬부슬 걷고 네. 그런 것 같고 네. 점심도 이제 잘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네. 오후 수업을 졸지 않도록 졸음이 오지 않는 그런 네. 이야기를 좀 간단히 나눠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박희원 교수님의 효학 코칭을 박사 학위를 마치실 때부터 지금 코칭을 같이 하는 파트너시니까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코칭이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한테 좋은 스토리를 학문을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10년이 뭐예요? 15년. 이제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고요. 이제 논문 쓰던 때부터 응원을 계속 하셨던 것도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아직 갈 길은 먼니다. 아직 체계가 잡혀 있거나 무엇을 뚜렷하게 한 것은 없어서 딱 효행 코칭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하고 있지 못해서 부끄럽긴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조금 구체화시킨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소학이라는 책이 어린아이들 8살부터 15살 교재로 사용하던 것이 소학이라는 것이다 라는 전제로.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현대화된 세계에서는 그 소학이 취급을 못 당하고 있죠. 그 옛날 책이다라고 해서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옛날 사회의 기반이 되어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와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게 있기는 하나, 그것을 해석하고 원천의 이야기를, 본질적인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갖다 끌어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원초적인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옛날 책이지만 옛날 책이라고 해서 홀대할 일이 아니라 거기에서 진리를, 진수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조금씩 그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흥도의 그림에 보면 서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회초리를 만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효학 코칭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또 인성교육이 바탕이 돼야 되는 시대적인 흐름에 어떤 통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꼭 어린아이들만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김굉필이라고 조선시대의 한학자는, 유학자는 나이가 35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른이 봐도 여전히 부족함이 없는 책이 수학이다. 수학은 어린아이들 때부터 공부를 할 뿐이지만 어린아이들 때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른들도 반드시 지켜서 이어나갈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는 말씀으로 오히려 그 가치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제 건데, 그게 자몽입니다. 네, 자몽차를 따뜻하게 드시면서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양성을 하고 있고 또 석사 박사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휴학을 바라보는 목표나 지향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게 발견이 되셨나요? 질문이 어려운데, 글쎄요, 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 효를 네.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하고 애를 쓰시는데 네.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와 직접 관계가 되면 그거는 다른 나라 먼 나라 얘기로 있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그만큼 효를 내가 실천한다는 거는 엄청 힘들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훈수를 주거나 그냥 관망하거나 이런 거는 효 좋은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야.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야 라고 하는데 정작 효의 문제, 세부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내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도 효를 왜 교육을 했을까요? 실천할 수 있도록. 네, 안 하니까 하라고 한 것 같고요. 왜 안 할까요? 하는 게 참, 실천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일 것이다. 근데 공감이 가는 게요. 저부터 부모님에게 이렇게 효도해야지 했지만 그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이론과 현장이 다르다는 거는 그런 언행일치에서 부족함이 있는 걸 발견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언행의 불일치라기보다는 네. 효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화시키고 네. 실질적인 내용들로까지는 아직 생각들을 많이 안 했을 것이다. 뭐냐면 효 그러면 그냥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거, 부모님한테 공경하는 거, 부모님을 잘 모시는 봉양하는 거, 막연한 단어 정도로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10개를 해도 만족치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 주어와 수로를 얘기를 안 드렸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열 자식이 있는 중에 요 자식은 요것만 해도 굉장히 기쁜 반면에 어떤 한 자식은 하나부터 10까지 부모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만족치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사람별로 유형이 있고 수준이 있고 수준이라는 게 뭐 잘났다 못났다 했던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신 상태의 수준을 얘기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관심 갖는 분야가 있고 등등 이렇게 다각적 측면에서 그것을 다면 평가라고 할까 이런 평가를 하고 그 효행의 결과물과 이야기를 해보는 거하고 그런 거 없이 뭉뚱그려서 그냥 효자네 저런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해갖고는 효의 이야기가 시작도 끝도 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합당한 말씀은 아닌데 이제 이런 전제가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이제 효 얘기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얘기가 사실은 저도 지금 뭉뚱그려 얘기했지만 소학이라는 책에서 보면 부분별로 시간과 대상과 상황에 따른 행동이 달리 이미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행동한 성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현인들 훌륭하게 행동했던 분들의 기록들을 남겨놓은 게 소학책이거든요. 그걸 현대 사회에서 한번 잘 적용시키고 개발시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박 교수님이 하시는 효학에 대한 효 지도사 이런 데 맞춰서 자격도 있으면서 실제도 간의에서도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하면 할수록 더 필요하다. 지금 시대의 효학이 더 절실해졌다. 이런 걸 느끼고 있고요. 오늘 교수님은 그런 실사고시 차원에서 저와 다양한 비즈니스를 논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마무리 인사를 우리 박희원 교수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소학이라는 효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교재였었는데 이것이 오늘 시점으로 해서 새롭게 해석이 되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계기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전영선 코치님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해나가시는 방법들이 오늘로부터 출발이 될 수 있겠다라는 감사와 함께 오늘의 첫 인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박희원 교수님은 제가 존경하고 또 모시고 섬기면서 대한민국의 효학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멋진 인성을 키우는 교육이 되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